자, 요즘 뭐 동아리 활동이다 뭐다 학교 행사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5분 이내의 지각은 통제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 늦는 3, 40분의 지각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일에 따라서 지각은 좀 최소화해 주시고, 왜냐면 이 수업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풀고 그걸 피드백하는 수업이니까 문제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 수업을 아예 수업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좀 최소화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5분, 7시에 시작하면 7시 5분 이내로는 시작을 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시에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오시고, 일단 늦게 오신 친구들은 독1 푸신 거 확인하고 정답 체크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범위 좀 막 쏟아지는 주의인데 교과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평촌 성문은 쌤이 예전에 했던 곳이라 뭐랄까 그 교재가 다 확인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교재가 작년 거를 기반인 줄 알고 쌤은 그건 줄 알고 교과서를 그걸로 쳐놨는데 아예 다른 교과서가 지금 쓰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올해부터. 그래서 교과서가 혹시 변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1, 3가요, 1, 2가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능률 김 영어 1, 보통 영어 1 다 쓰실 거야. 2학기 때 영어 2 쓰는 학교도 있어요. 평촌고 같은 경우는 영어 2를 쓰거든. 심지어 평촌고는 YBM 한을 썼다가 한 영어 1을 썼다 YBM 박 영어 2를 씁니다. 2학기 때. 한이냐 박이냐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쌤한테 좀 알려주시고, 작년 걸 기반으로 한다고 거의 맞겠죠? 근데 이제 아까 한 학교 때문에 좀 깜짝 놀라서 내가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자 들어가도록 합시다. 2학년 역시 시험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함축적 의미 추론이라는 건, 함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거거든. 비유를 아무 데서나 한 것이 아니라 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비유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빈칸 추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아예 뚫려 있는 빈칸의 내용을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해결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얘는 거꾸로 빈칸이 채워져 있는 거야. 다만 이 표현 자체가 직접적이지 않고 굉장히 간접적인 비유적 형태로 많이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남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를 유추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대신 요 함축적으로 말 그대로 비유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서 얘기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유된 내용의 단어의 뜻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 뜻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좀 이제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걸 뭘로? 나머지 내용으로 풀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빈칸 추론이라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건 똑같다. 근데 빈칸 추론이 아니지? 빈칸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빈칸의 비유적 표현을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거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 문제가 처음 유형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유형에 가까워 최신 문제 중 하나야, 이 유형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6년 뒤에 보시는 거니까 기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때는 이 유형 자체에 대해 풀이 방법이 그렇게 막 명확하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때야. 그러다 보니까 좀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막상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았죠. 그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You can be perfect. 너는 완벽할 수는 있겠지만, 글자가 하고 싶은 말, need to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뭐 하는 방식? 네가 그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문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 완벽성이라는 건 실제로 is possible, 가능해. 만약 뭐 한다며? 네가 delete perfect 여기까지 밑줄을 쳐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perfect라는 걸 지우고 complete라는 것을 넣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능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change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라? delete해서 complete를 넣어라. perfect를 지우고 delete를 넣어라. 그렇지?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basketball player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imagine도 역시 밑줄 쳐보시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추측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명령문들이 있을 거야. 이 명령문들은 결국 말 그대로 사례를 들겠다는 거죠. 어떠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추측해봐서 그 사례를 통해서 즉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 위함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perfect을 지우고 complete를 넣으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치? 요건 좀 간단하게 갈게. basketball player가 taking a 15-foot shot 15피트짜리 슛을 쐈어. 근데 공이 going through the net 넷을 통과했지? never touching rim을 건드리지 않고. rim이 뭐야 얘들아? 가장자리가 뭐냐면 우리 이거 잘못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대. 농구에 관심 없는 친구. 동그랗다고 해서 이걸 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ring입니다. ring. 그치? ring이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가장자리. 동그란 거. 이게 ring입니다. 잘 그렸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건드리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 perfect shot이라고 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perfect의 기준이 나온 거다. 농구에서. 그치? perfect의 기준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스코어보드는 역시나 2점이 올라가게 돼.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예시를 들겠다는 거야. 앞에 우리 이미지 한번 했었죠? 그럼 결국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둘의 뭘 얘기하는 거야? 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상상은 뭐냐면 몇 분 뒤에 똑같은 사람이 another 15 shot 또 15-foot shot 15피트짜리 샷을 쏘고 근데 이번에는 공이 one side of the rim 림 한쪽을 건드렸다가 roll around 굴렀다가 stand still 잠깐 멈췄다가 한 0.5초 정도 멈췄다가 and finally fall through the net 넷을 통과했어.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What an ugly shot. ugly shot이라고 말하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의 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perfect shot과 ugly shot. 그치? 이걸 얘기하는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but.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치? 니네 농구 많이 하니? 니네 나이 때는 축구를 어마무지하게 하지. 축구는 뭐 반대항전 같은 것도 하잖아, 그치? 옛날에는 쌤들 농구 되게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아니라 쌤 나이 때 그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해당되지 않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당시 한 20대셨을 테니까, 그치? 그때 그 농구 만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구 붐을 일으킨 만화야, 그게. 어마무지한 거지. 그게 NBA 각종 유명한 장면들을 만화시킨 거야, 당시. 되게 웃겼지. 그래서 선생님 시대 때는 축구도 많이 했지만 만큼이나 농구도 많이 했어. 그때 볼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ugly shot이라고 하긴 하지. 근데 그걸 한국말로는 한국 정서로는 아 존나 구려, 냄새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ugly shot이라고 하지, 그렇지? 하지만 basketball games는 승리를 하지 않아. 그러한 기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은 뭐야? 아 perfect shot이냐, ugly shot이냐. 그러한 기준으로 승리를 판단하지 않아. 그치? 이 상황에서는 뭐야? 둘 다 몇 점? 2점이 증가되는 건 똑같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perfect는 지우고 complete를 넣어라 라는 것은 완벽성의 기준은 뭐에 있다? 완성에 있는 것이다. 그치?
완성이 있는 것이다 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redefine, 재정의를 하자. perfection, 완벽성이라는 것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accomplishment, 달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달성은 똑같이 2점 증가했다라는 거. 그치?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은 뭐야 얘들아? 구별해라. 뭐와 뭐를 구별해라? 네가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해라. 이 얘기 아니었고요. 3번 make something free of flaws to be absolutely perfect. 완벽,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으로부터 뭔가 자유롭게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 절대적 완벽성으로 가까워지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take social perspective, 사회적 관점을 한번 취해보자. 뭐에 대해서? 네가 이미 완성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자 이거야. 그렇지? 남의 기준으로 한번 네가 달성한 걸 취해보자. small stuff, 작은 것을 처음에 완성하고 나중에 큰 걸 다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글리 샷이든 퍼펙트 샷이든 똑같이 2점이기 때문에 completion, 완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오답률 68%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작년에 그 문제로서 내신 문제로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야. 크라우드펀딩. 얘에 대한 얘기였거든. 얘에 대한 소재였고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데모크라티제이션. 이거 무슨 뜻이니? 데모크라시가 뭐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야. 그렇죠. 그렇죠. 민주화라는 뜻이야. 민주화. 사업 자금의 민주화야. 오케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오케이? 자, 크라우드펀딩이 뭐냐? is new, more collaborative to secure funding for a project. 이게 이제 소재지와 특징이었죠.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 어떤 프로젝트들을 위한 펀드에 ing를 붙이면 자금을 대다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금 내는 것을 보장해주는 집단적 방식, 새롭고 좀 더 집단적 방식인 게 크라우드 펀딩이다. 뭔지 잘 모르겠어. 그것은 can be used different way, 좀 다른 방식. 뭐와는 such as requesting donation of the worth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and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a contributor. then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는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요청해. 뭐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명분으로 어느 곳,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가치 있는 명분으로 도네이션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과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 프로젝트, 제너레이팅, 또 여기서 제너레이팅 리퀘스팅인 거죠. 또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 프로젝트를 위해 뭐 컨트리뷰터들,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는 것과 같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대. 그럼 뭔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설명하는 게 여기서 사실 사업 설명서 같은 거 내가 뭐 하나 진짜 대박 터뜨리고 싶어.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막 열심히 만들어서 나한테 투자하세요. 내가 이거 10배, 20배 불려가지고 당신들한테 두둑게 다시 돌려드릴 테니. 오케이?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큰 꿈을 가진 큰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작은 규모는 보통 누구?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죠. 그렇죠? 뭐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그래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래 얘들아? 융합이래. 뭐와 뭐의 융합? 소셜 네트워킹과 벤처 캐피탈리즘을 합쳐놓은 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야. 미안. In just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뭐와는 as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와?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SNS들. 그치? 기타 이런 것들이 다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옛날의 어떤 규칙들을 뭐에 대한 어떻게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지 서로 간에 교류하는지를 다시 쓴 소셜 네트워크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뭐야? 다양한 어떤 분야 속에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Rewrite the rules of how business and other projects get funded in the future. 사업이나 다른 프로젝트들이 미래에 어떤 자금을 대는지에 대한
어떻게 작업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쓰고 있대. 그러니까 얘도 옛날 방식의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 거야. 뭐처럼? 이거래잖아. 소셜 네트워킹과 벤처 캐피탈리즘의 퓨전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결국 소셜 네트워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썼듯 크라우드 펀딩도 결국 사업 자금을 대는 것을 다시 썼다 이거야. 아까처럼 전형적인 게 그러잖아. 사업계에서 들고 다니고 회사마다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 혼자 막 하다가 막 이게 대박이 터뜨려서 막 대기업들 중기업들 와가지고 막 나 이 아이디어 내가 사면 좀 안 돼? 뭐 어떤 뭐 100억 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아마 그 배민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을걸? 배민이 그 똑똑한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배달앱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뭐 초대받기 해가지고 배민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대기업에서 얼마 몇백억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 거절하고 나서 지금 악덕기업이 됐죠.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데 지금 뭐 그 세금이 아니라 뭐야 그 수수료 떼가는 게 장난 아니래. 아무튼 여기 혹시 뭐 부모님 중에 배민과 연관 있는 없으시죠?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 다시 썼대. 그게 뭐야 얘들아? 그게 크라우드 펀딩은 뭐로써 보여줘? 다시 쓴 게 이거야. 크라우드 펀딩은 뭐다? 비즈니스의 자금을 대는 것에 민주화를 했대. 민주화가 뭐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정답의 포인트였어. 요거 하나. 다음 문제. 규제하는 거. 캐피털 리소싱을 규제하는 거 대신에 allocation the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그러니까 작고 상대적으로 고정되어진 이런 소수에게 할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은 권한을 부여했어요. empowers. 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connected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어. 그게 뭐야 얘들아? democratization이지. 오케이? everyone. 이렇게 되지. everyone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준 거야. 그 권한을. To access both collective wisdom, 그 다음에 pocket money of the everyone as who connects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어떤 collective wisdom, 이 집단 지성 같은 것들에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게 된 거야. 니네 혹시 와디즈라는 앱 본 적 있어? 앱이 아니라 뭐죠? 그것도 이제 신생 기업 중 하는데 와디즈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있니 혹시? 없죠? 없나? 그게 보통 뭐냐면 와디즈가 약간 아이디어 상품 혹은 디자인이 너무 예쁜 상품 막 이런 거 있잖아. 획기적인 상품들 그런 것들을 광고하듯 이렇게 SNS 같은 데다가 뿌려. 그래서 나 이거 팔 건데 니네들 나 이거 팔아서 이제 좀 있으면 돈 들어올 거거든? 지금 빨리 투자해. 이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분필홀더 막 획기적이야. 디자인 되게 예뻐. 그래서 나 이거 곧 있으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나 이거 곧 있으면 팔 거거든? 어때? 네가 봐도 예쁘지? 그치? 나 이거 좀 있으면 팔 거야. 그럼 이거 대박 날 거 아니야? 그치? 투자해. 본 사람 투자해. 돈 있으면. 이거야. 이게 크라우드 펀딩. 이건 TMI. 지금 말하는 TMI. 결국 뭐야 얘들아? 디모크레티제이션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부가 된다. 그치?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정답화 시키는 거거든. 1번 봐봐.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can be involved.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Funding a business. 사업에다가 자금을 대어줄 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되어줄 수 있다? Involved. 포함되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more people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좋아. 근데 뭐 새로운 제품 개발? 아니. 새 제품 개발은 아니지. 사업에다가 자금을 대주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은 강화시킬 수 있대. 뭐를? 옛날 방식을 피하는 거잖아. 그렇지? 새로 썼다고 했잖아. 새로 썼다. 옛날 방식이 아니야.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네트워킹을 강화해줘. 이거 그냥 갖다 주워 쓴 거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원인이 돼버려.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계속해서 소셜 네트워킹이 facilitating funding.
이 자금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부터 이 사회적 소셜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시켜주게 한다. 아닙니다. 인터넷이 도와줘. 회사의 직원들이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높았던 오답률이 30%여야 돼요. 얘가 32%거든. 그러니까 이게 68% 오답률이잖아. 맞춘 사람 32고 4번이 30.8%였어.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그치? 거의 정답률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치? 핀트가 아예 나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 아직 넘기지 마. 밑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요약문 정도만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거기 perfection, 완벽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완벽성. 거기 보면 perfection이라는 것은 재정의할 수 있어. 뭐로서? 빈칸으로서 재정의할 수 있다. 뭐 있었니? complete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complete로 재정의하다. A를 지우고 B라고 쓰다라고 한다는 건 A는 B로서 정의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omplete만 쓰면 동사가 되니까 NESS를 붙여주시면 돼. completeness. 괜찮아? 하윤아. 자세 똑바로. 그 예시가 이제 아까 consider basketball shot을 예시로 든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straight through the 빈칸. 어디를 직접적으로 통과했죠? 넷을 통과했죠. 넷. 그치? 넷을 통과했고 earning 2 points. 2점을 버는. 비록 다음 샷이 히트 어디를 두드렸지? hit rim을 두드렸죠. 그치? rim 써주시면 되고 before falling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it's still 여전히 완벽하다. 왜? 따라서 perfection이라는 건 lies in not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result에 있는 것이다. 결과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과는 뭐야 되나? 위클에서 2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2점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과정이 아니다. 위클에는 없는 단어였지만 process 같은 단어들을 한 번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인 것이다. 21번 한번 볼래요? 퓨전 오브 소셜 네트워킹과 벤처 캐피털리즘의 융합이야. 이게 뭐였지? 크라우드 펀딩이었지. 그치? 첫 번째 써주시고 It allows. 자, 그것은 허락해줬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그쵸? 인터넷 써주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assessing the A wisdom pocket money of the online community.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슨 지성? 집단 지성. 집단적인 의미는 collective가 있습니다. collective 써주시고. 그래서 이 혁신적인 접근이 has a potential to transform of rules of 빈칸. 이 앞으로의 미래에 자금을 내는 데 있어서 빈칸의 규칙을 변형시켰다. 뭐? 사업에.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렇죠? 사업에 돈을 내는 거죠. 비즈니스 파이낸싱. 빈칸에 비즈니스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키워드랑 쌤이 주제 쓰는 날도 쌤이 체크해놨는데 키워드는 우리가 항상 있는 소재 써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소재 써주시고 주제는 우리가 그 빈칸, 요 빈칸이 아니라 여기 밑줄 친 부분, 요 부분의 핵심을 둬서 그 보기를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오답률 60%가 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난도 있었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뭘? 인간의 내면을 아웃사이드, 퍼펙트, 외부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이 연극적인 어떤 자질에 의해서 매료되어졌어. 사회적 삶의 연극적 특징들? 이게 뭘까? 대부분의 유명한 인용구에 이걸 나타낸 방금 앞에 this, 이것을 나타낸 아주 유명한 인용구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에 그게 이 말이래.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성과 여성은 단지 뭐일 뿐이다? 배우일 뿐이다. 그 배우들은 그들만의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으며 in his time이니까 자기 연기할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많은 파트들을 연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쌤도 그
소극장 같은 데 많이 가서 연극 봤는데 연극 보면은 그 출연 배우들이 많아봐야 한 4~5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명 가지고 한 1인 거기서 연기 제일 잘하는 애가 1인 한 4역, 5역 막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두 역 정도. 주인공은 한 역만 하고. 뭐 어쨌든 그건 TMI고 많은 파트들을 연기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시로 들고 있어. 만약 이 연극과 배우가 전통적으로 이 마스크라는 것의 이미지에 의해서 나타내지게 된다면 작가들,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이렇게 암시할 거야. 모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방금 위에서 했던 얘기를 베이스로 해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암시한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면서 some에 대한 some 동그라미 또 어디? others 동그라미 대조군이긴 하지만 여기에선 대조군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뭘 나타내기도 해? 이 마스크에서 다양성을 나타내주기도 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뭘 잘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배우일 수도 있고 뭐 악의적인 어떤 유형인 뭐 라고와 같은 오델로에서의 어떤 연기 라고라는 캐릭터의 악령 같은 그런 유형들은 able to conceal 자신의 어떤 적대적인 어떤 의도를 우호적인 미소 뒤에다 숨기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자신감이나 허세 같은 것들에 넘쳐서 연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고 그들은 종종 리더가 되기도 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더 잘 항의하죠. 우리의 그 복잡한 social environment and get ahead 그리고 그런 사회적 환경 같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 같은 것들에 더 잘 항의를 하며 앞서 나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건 결국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도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선생으로서의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기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아빠이자 남편으로서의 마스크를 또 쓰고 있을 거고 그렇지?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 유행이 다양성이 있다. 유행이었죠. 같이 한번 볼게. 그래서 마스크들을 직속적으로 쓴다는 건 페이스가 얘들아 페이스를 지키다의 얼굴은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우리 체면 세우다 할 때 체면을 지키다 할 때 그 체면이 얼굴입니다. 얼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체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의 체면을 뭐로부터? 해로운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지킨다. performing on stage 무대 위에서 뽐내려고 액팅 기술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다. No. 그 다음에 feeling, confident 자신감을 느끼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기면서 아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했을 때 그의 능력치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뿐이지 그럼 경쟁까지 가시면 안 되죠. 완전히 정반대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를 하는 것이다. 기대치도 나오지 않아. 왜 정답이 5번이었지? adjusting 때문이야. adjusting. 결국 우리의 행동을 뭐에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그치? 다양한 마스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adjusting 조절하다의 의미가 아주 매력적인 정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거기 사회적 삶은 빈칸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빈칸한 퀄리티 뭐? 연극의 라는 뜻을 가진 theoretical 위에 써있죠. 본문에 있었죠. theatrical 써주시고 그런 자질이 있고 with all of us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과 함께 일부 누구와 같은 사람? 오델로의 빈칸과 라고 같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뭘 보여주기도 한다? 허세 말고 또 허세와 같은 맥락이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죠? confidenc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들을 environments 이런 것들을 잘 항의할 수 있다.
요거하고 좀 쉽시다. get cold. 요것도 별표 3개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함축적 의미 추론을 앞으로 좀 난도 있는 문제를 푼다 싶으면 요 정도 문제가 난도가 좀 있을 겁니다. 해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개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근본이었어요. 여기서 뭐 구분도 좀 복잡한 게 있었고요. 그렇죠? got cold하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맨 아래쪽에 있었죠. 더 차가워지게 된다. 그렇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창작자들은 알고 있다면 언제 그들이 on their way 자신만의 길에서 fashioning masterpiece 걸작을 생산해내는 그 자신들의 길을 언제 일어날지를 알게 된다면 언제쯤 내가 걸작을 만들 거야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창작자들의 작품은 with progress only forward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겠지. 왜? 언제쯤 내가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걸작을 만들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만 향해 가면 되겠지. 그치? 앞으로 가면 돼. They would halt. 그들은 멈추게 될 거야. 그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언제? 그들이 struck the gold. 황금을 캐내게 될 때. 캐내게 될 때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노력을 중지해버리게 될 거야. 하지만 in fact 실제로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들은 backtrack 다시 추적을 해서 returning to 돌아가 어디로? version that they had only discarded as inadequate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들이 애초에 버렸었던 그 버전으로 되돌아가. 필자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작이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masterpiece가 골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골드, 걸작이라는 걸 만나게 됐을 때는 실제 어떻게 된다고? 뒤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적절했던 것 returning to 되돌아가.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되돌아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멈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되려 뒤로 돌아가서 부적절했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 예시가 누구였어요, 얘들아? 첫 번째 베토벤이었어. 두 번째 예시 누구였죠? 피카소였어. 여기였나? 피카소 시작이 여기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예시를 들고서 저 콜더가 어떤 뉘앙스의 글을 말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베토벤은 어땠니, 얘들아? 그의 가장 촉망받던 작품인 5번 교향곡에 미치겠다. 자꾸 미안해. 코백뱅이 소리 나서 지금 아침에 더워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위에 창문을 열고 잤더니 완전 와버렸어. 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스크랩 처분해버렸어. The first movement 처음 했을 때 그 결론을 폐기 처분했어. 왜? 그게 너무 짧았거든. 짧다라는 이유만으로 스크랩 해버렸어. 5번 교향곡에. Only to come back. 근데 그것으로 다시 나중에 그것이 뭔데? 아까 그 짧아서 버리기 스크랩 했던 그 결론. 그 결론으로 다시 컴백 되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결국 걸작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다시 뒤로 되돌아가서 원래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걸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했니?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했니? Had Beethoven been able to distinguish extra blah blah blah. 해석 어떻게 했니? 어순이 무슨 어순이야, 얘들아? had 주어 PP잖아. 그치? 주어 어순이 뭐야, 얘들아? 의문문 어순이야. 정리하자. 의문문 어순이 부사 자리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어디 있어? 여기 주어 동사 있지? 이 문장 앞에 나오는 시작이 여기야. 오케이? 근데 주절의 동사가 어떤 동사이더라? would have pp야. would have pp야? 그럼 뭐야? 누구 떠올라? 가정법 떠올라야지. 그 전에 의문문 어순이 이미 부사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법 판단하셔야 돼요. if 생략 주어 동사 편입. 오케이? 만약 베토벤이
구별할 수 있었다면, 뛰어난 것과 일반적인 작품을 구별할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언제 패셔닝 더 마스터피스를 할 줄 알았다면 받아들였겠지. 그게 컨버션.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았겠지. 그냥 받아들였겠지. 그의 어떤 작곡을 즉각적으로 이거 히트 칠 거라, 그치? 받아들였을 거지. 결국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의 부연 설명 아니겠어? 피카소도 자기의 유명한 게르니카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파시즘에 저항하는 게르니카를 그렸을 때 그가 79개의 어떤 드로잉스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 이미지들의 대다수가 그 페인팅에 있었던, 그게 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초반에 그렸던 스케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데? Not later variation. 그러니까 나중에 더 나아간 단 변형의 형태가 아니라 예전에 그렸던 79개의 그림, 예전에 그렸던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미지의 대다수가 형성된 거야. 그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his early sketches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처음에 그렸었던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워머의 뜻을 알아야 홀더의 뜻이 자연스럽게 대조된 형태로서 인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 피카소가 판단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의 작품을 뭐 했을 때, 그 스케치들을 그렸을 때 그의 어떤 크리에이션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걸작이야, 아니야, 이걸 판단할 수 있다면, 아까 베토벤처럼 그는 get consistently warmer. 여기서 더 따뜻해졌다라는 거 뭐야?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마스터피스가 언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only forward, 앞으로만 전진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자신의 크리에이션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언제 마스터피스 만들겠구나 라는 판단만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use the later drawing, 나중에 어떤 그림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따뜻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It was just as common he got older. 그렇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그치? 이게 진짜 걸작이 될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갔다가 에이씨 다시 되돌아온다.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쪽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주셔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역시나 일반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결과로부터 어떻게 된다 얘들아? away는 뭐야? away는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move away,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로 가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이게 걸작인 줄 알았으면 여기서 판단하고 그냥 내가 뜨겁게 더 따뜻하게 이걸 더 작품을 연구할 텐데, 아니고 그냥 저 멀리 갔다가 콜드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되돌아온다까지는 않죠. 바람직한 결과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의 명성을 잃는다 아니었고요, 그렇죠? became unwilling to. willing to는 기꺼이 하다거든. 어는 뭐야 얘들아? 마지못해 하다. 둘 다 하는 거야. 근데 willing to는 기꺼이 하는 거고 unwilling to는 마지못해 하는 거야. follow the new art trend. 새로운 아트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지못해 따라간다 아니죠. 이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열정 없이 다 틀려. 모방한다. 걸작의 스타일을 뭐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만들기보다 완전 빈다르죠. 정답.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첫 문장의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우리 평가원 문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원 문제였고요.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 3점짜리를 심지어. 하우절이 뭘로 쓰였니 얘들아? 주어로 쓰였으니까 오늘 동명사, 목적어, 전치사 뒤에 또 명사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혔어? 이렇게 잡혔어? 결국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 것이 뭐를 다루게 만든다? attention 하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를 다루는 how, 방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scattered가 나오죠. scattered는 글자 그대로 흩어뿌려진, 그치?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함이 이제 마이너스, 해를 끼치다. lack of stress, 이 스트레스를 내버려두는 능력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이너스다. 왜냐? 비록 너의 집중력이 scattered, 흩어뿌려져 있을지라도 narrowly focused, 그치? 되게 좁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능력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다. for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어. 왜냐하면 you are able to fixate only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그러니까 네 경험에 있어서 스트레스 되는 부분만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scattered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더불어서 the attentional spotlight가 widened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까 내볼리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대조성이 나타나죠. 쌤, 근데 이제 버시나 however는 왜 안 쓰나요? 뒤에 보시면 넌 좀 더 쉽게 lack of stress, 스트레스를 이제 내버려둘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결국 반의적 표현을 자세하게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정규는 뚱뚱하다를 다음 문장에서 버시나 however 없이 날씬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반의적 표현인 것 뿐이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ut however 굳이 따로 쓰진 않았다. 뭐 쏘면 상관없습니다. You can put in, 너는 네 관점을 많은 측면에다 놓게 되지. 상황에 not get locked into the part of your ties you down the superficial anxiety 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그러니까 네가 놓을 수는 있어. 네 관점을 많은 측면에다가 그 어떤 상황에, 그리고 not get locked, 그러니까 잠기는 거죠. 잠기지 않게도 둘 수 있어. 한 부분에 ties you down the superficial, 그러니까 겉으로만 걱정을 유발하는 그 집중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묶어놓는 한 가지 부분에만 잠겨두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즉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widened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많은 관점에다가, 네 관점을 많은 상황에다가도 놓을 수 있고 한 곳에다가 묶어두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widened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narrow focus는 뭘 강조한다?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각 경험의 스트레스 수준을 강조하게 되며, 또 widened focus는 turns down the stress level. 줄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가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broader perspective.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그 각각의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마지막 표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scattered는 마이너스, widened는 플러스. 이거의 대립 구조를 통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scattered attention은 해를 끼치는 것이고, 넓게 하게 되면, 그렇지?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에다가 봐라.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하나의 걱정을 유발하는 세부적인 것이 less 동그라미, 부정어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대상 확인하시라고 했죠.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동어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결국 큰 그림이 더 낫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은 widened focus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디테일은 앞서 말했던 scattered attention, narrowly focuse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마치 뭐를, 너 스스로를 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non-stick prime fan. non-stick이 말 그대로 들러붙는, 앞에 non이 붙었으니까 들러붙지 않는 이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가? 비거 픽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뭐다? 여기에서 그럼 늘러붙는 프라이팬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얘기한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넓은 방향 쪽으로 widened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widened하게 만들 수 있다. 그치?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넌 여전히 너는 에그를 프라이 하겠지만 절대 들러붙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팬에 비유한 글이었고요. 결국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넓은 관점을 가져서 다뤄야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다. 이 얘기였으니까 절대로 직면하지 않게 된다. 그 어떤 스트레스한 경험을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아예 직면하지 않는다의 내용이 아니었죠. 그죠? 넓힐 수 있다. 오, 좋다. 한 사람의 관점을 identity the cause of 스트레스의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눌러붙지 않는다는 건 좁은 관점에서 매달려 있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confining one's attention. confine이 이제 규정하다. 긍정적인 측면, 한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국한시킨다 이거, 제한시킨다.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게 되는 것이다. 한 경험에 뭐를 넘어서 스트레스의 측면들을 넘어서 말이지, 그렇지? 넓은 관점이 여기서 핵심이었죠, 그렇죠? 와이든들을 말아주는 게 무엇이었냐, 그게 핵심이었고 마지막 5번 스트레스를 take A into B니까 미안 take into account. 스트레스를 말할 수 있어 뭐로써? 넓은 관점을 발달시키는 원천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 될 수 없죠, 그렇죠? 넓은 관점의 원천이 아니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4번이었고요. 다른 건 뭐 오답 자체가 2번하고 5번이 오답률이 이제 13% 똑같았거든. 아쉽죠? 아까 틀린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도가 좀 올라갔는데 61%의 오답률이었습니다. 갑시다. 소재는 골드 플레이팅이었어 얘들아. 니네가 이 특징을 잘 잡았어야 돼. 오케이?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걸 모르셔도 그냥 골드 플레이팅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동사로 도금하다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금을 얘기합니다.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해도 돼.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골드 플레이팅은 뭘 의미하냐면 needlessly enhancing expected result. 그러니까 예상된 결과를 필요 없이 쓸데없이 강화시키는 거야. 골드 플레이팅은 뭐라고 얘들아?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은 예상된 결과가 있는데 그걸 쓸데없이 강화시키는 거야. 소위 말해 namely adding characteristics, 특징들을 덧붙이는데 비용이 들어. not required,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특징들을 덧붙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대 어떤 특징들을 덧붙여? low added value, 낮은 가치, 덧붙여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with respect, 측면과 함께 to the target, 이 타겟의 어떤 측면들에 낮은 덧붙여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된 결과를 쓸데없이 강화시키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 giving more, 주는 거야. 더 많은 것을 with no real justification, 정당화 같은 것 없이 말이야. 그치? 실제 정당화 없이 많은 것을 줘. other than은 얘들아 이외의 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demonstrate one's own talent, 한 사람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정당화 없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사람의 재능은 증명할 수 있다 이거야. 다시 도금이라는 걸 좀 정리해 볼게. 이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것은 결국 예상 결과에 쓸데없이 강화하는 거야. 근데 이 강화의 특징이 뭐냐? 1번 뭐다? 1번 요구되지 않는 거야. 비용만 요구. 대가라고 할게. 커스트. 요구 없이 대가만 치러지게 되고 어떤 타겟에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떤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뭐는 빼고 뭐 이외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증명하는 것 말고는 정당화시키는 거 없이 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포커스 맞춰서 다음 문장 얘기하죠. 골드 플레이팅은 그래서
특히나 흥미로워. 누가? 프로젝트 팀 멤버스들한테. 멤버들한테는 이게 흥미롭대. 흥미롭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얘들아. 그지? 그래서 as it is typical. 왜냐면 정형화되어 있어. 프로젝트에. 뭐와 함께? marked professional competence. 뛰어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프로젝트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 involve specialist. 뭘 가진? 입증된 경험이나 연장된 어떤 전문적 자율성을 가진 이런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율성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낯설다. 그래서 뭐다?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 부연 설명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재능을 증명하는 것 말고는 정당 없이 준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구성원들한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In this environment, 이런 환경 속에서 전문가들은 종종 뭘 봐? 그 프로젝트를 뭐로서 봐? 기회의 장으로서 봐. 테스트할. Enrich their skill set. 자신의 스킬을 키울 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의 기술, 재능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골드 플레이팅. 그치? 그러니 there is therefore 따라서 강력한 유혹이 있어. 뭐에 있어서? In all good faith. 좋은 어떤 믿음, 선행이 있어서. Engaging 뭐 하는 것이? 뭐 할 유혹? Engaging gold plating. 소위 말해 achieve more,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ies and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to client request. 여기까지만 먼저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인 것을 어떤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높은 질의 어떤 업무, 더 많은, 더 높은 질의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은 성취할 수 있어. 다만 뭐는 못해? 가치가 떨어져. 누구한테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리퀘스트, 요청에는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가고. 근데 뭐는 있어? 여기 벗을 쌤이 거꾸로서 그렇게 해? 근데 뭐? 전문적이긴 해. 전문적이라서 어떤 한 사람의 재능을 뽐내기에는 좋아. 하지만 쓸데없이 강화되고 보니까 요구에 맞추지 못해. 뭐 하나의 뭐 골드 플레이팅은 아니겠지만 이제 하나의 뭐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니네 그 모터쇼 같은 데 가봤어요? 모터쇼? 각 회사 자동차 브랜드들 뭐 유명 브랜드부터 해서 뭐 저기 중국 브랜드까지 뭐 모터쇼 하는 거 봤어요? 예쁜 누나들 보러 가는 거 아니고 차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 보면 차 본 적 있어? 차 가서 보잖아? 그럼 되게 비현실적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핸들도 약간 혹시 집에 부모님 차 핸들이 이렇게 생기신 분 없죠? 핸들이 이렇게 생긴 분 없죠? 뭔지 알지? 그냥 일반적인 핸들은 다 동그라미잖아. 근데 이제 뭐 거기는 여기가 갑자기 없어. 여기 막 버튼 같은 게 엄청 있고 막 여기 센터페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는 막 진짜 뭐 변신할 것 같아. 요새 뭐 이런 거 있고 막 시트도 막 저기 하고 일단 겉모습부터가 좀 비현실적이야. 그치? 하늘 날 것 같이 생겼고 막 그러잖아.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자동차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여야 돼? 자동차에? 첫째? 안전해야 돼. 튼튼해야 돼. 그치? 둘째? 잘 굴러가야지. 에너지 효율 등 그 다음부터 이제 개별은 거 아니야? 뭐 디자인 좋아야 돼. 그건 그 다음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이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차를 만드는데 고객의 요청에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껴 넣어가지고 막 이게 미래형 자동차라고 하면서 막 과잉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봐봐 우리 회사는 이런 디자인에 이런 기능 가진 차도 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 자랑은 하는데 고객들 보고 이거 사실래요? 그러면 갸우시지. 왠 줄 알아? 야 그거 나중에 다 폐기 처분한대. 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자회사 내에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런 적도 있다. 그 모터쇼에서 그 전시된 차야. 그러니까 이게 잘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어. 굴러가겠지. 근데 전시된 차인데 그게 자회사 내에서 파괴하지 못하고 어디 저기 디벨로핑 컨트리 어디야? 저 개도국 같은데 그냥 수출을 해버려가지고 어디였더라? 기억이 스리랑카인가 막 이런 나라인데 동남아인데 그 현대 컨셉카가 막 뭔지 알아? 컨셉카도 차가 이렇게 생겼잖아 막
이런 차 있잖아. 이런 차 있잖아. 막 바퀴도 막 이렇게 달려있고 막 되게 세련돼 보이는 차 있잖아. 그런 차가 굴러다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게 골드 플레이팅, 그지?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 그와 동시에 뭘 제거해? 가치 있는 자원들을 뭐로부터? 그 프로젝트부터 뺏어가 버리죠. 다시 이제 마이너스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격언을 가지고 이 글 전체를 말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저 격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격언이 제일 좋은 함축적 의미죠. 안 그래? 그지? 결국 베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는 뭐야? 프로페셔널들끼리는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굿의 에너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이익의 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족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1번 Pursuing 그렇죠? 1번 이게 1번은 이제 6%였어요. 6%.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 업무에서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팀 멤버들 사이에서의 갈등. 얘가 동사죠. 그 다음 Raising Work Quality.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위에서 얘기한 베스트잖아. 그치? 나는 프로페셔널로서 최고의 질을 잘 했어 라고 업무의 어떤 질을 높이는 거. C. Only to prove oneself.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그치?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마이너스적 의미가 여기 부여되고 있죠. 그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은요.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s. overqualified가 이제 자격을 부여받음이거든.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 프로젝트에 초빙하는 건 bad end. 이건 괜찮았는데 나쁜 결과를 이끌게 된다. 나쁜 결과는 없었죠. 그죠? 4번은요. Responding to changing needs of clients. 이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 조건을 응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조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한 프로젝트를 위해 넓은 범주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기술 습득 아니죠?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술 습득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술 습득 X.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빈칸 추론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세요. 함축적 의미 추론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몰티게이지 저당 잡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몰라도 돼. 이 저당 잡히다라는 말조차 이럴 때 있잖아. 각주라고 뜻 알려줘서 밑에다 써줬는데 이게 뭔 소리야? 저당 잡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니네도 보면 알겠지만 이 로키 6층이 니네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저기 원장님 건물일까? 건물주는 따로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 학원가 자체 건물이 엄청 비싸더라. 이거 몇백억 할 거야. 이 건물 한 채 7층짜리지 이거. 이게 그래서 아마 한 사람 소유가 아니래 이 건물이. 그 한 사람 소유라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친하게 좀. 근데 그래서 아마 이거 한 사람 소유가 아니라 층별로 소유주가 따로 있을걸? 뭐 2층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한 층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층마다 소유주가 다 달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층 중에 6층 통을 원장님이 빌리신 거지. 로키를 위해서. 근데 오버가 됐네? 4층 뭐 남는 데 없나? 이 학원 이제 그만한다네? 그럼 이제 딱 하는 거지. 이 저당 잡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건물 임대 말고 소유하는 거. 소유주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 이 한 층이 소유하는데 20억이 필요해. 그 정도 들 거야. 20억이 필요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밖에 없어. 10억을 밖에라고 표현하는 거 괜찮네? 10억밖에 없어. 그래서 10억은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빌려야 돼. 그래서 내가 10억을 빌렸어. 야 10억 빌리는 것도 얘들아 엄청난 재능이야. 그것도 능력이 있는 거야. 10억을 빌려서 20억으로 이 건물 한 층을 샀어.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줬어. 우리 원장님이 하신대. 쓰세요. 인테리어 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건물주였으면 좋겠지. 왜? 나 여기서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부술게요 하고 막 수업하고 있는데 부수면 어떡해? 소유주가 넘어간 거야. 자기도 모른 채. 내 임대인, 내가 빌린 사람인데 내가 임대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 주인 임차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싹 갈아엎을 건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막 갈아엎으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빚 안 진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여기를 빌리고 싶겠지. 그 빌린 10억이 있잖아. 그 건물주 10억. 그게 저당이야. 저당. 근저당이라고 해. 근저당. 그래서 이왕이면 저당이 적은 사람, 즉 빚이 적은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좀 안정적이겠지. 그치? 갑자기 공인중개사 수업 같네? 근데 니네도 나중에 이런 걸 빨리 할수록 좋아하더라. 난 참 바보였어. 20대 때 돈만 벌 줄 알았지. 돈만 벌고 쓸 줄만 알았지. 모으는 거는 조금씩 했는데 모으는 거 하고 안 되더라. 경제 공부 무조건 해야 돼. 40대 선생님 만난다. 영어 선생님 말고 그냥 인생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20대 때 주식부터 모르겠어요. 주식을 과도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자기가 번 돈의 일부는 무조건 투자, 저축 이거 나눠서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한 200만 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을 저기 쓰더라도 100만 원은 저축, 투자 이런 거 꼼꼼하게 좀 나눠서 하셔야 돼요. 진짜 장기적으로. 그래서 얘도 이제 경제관념이라는 게 슬슬 생겨야 돼. 이제 언제까지 엄마 마음만 어제 줬잖아. 또 줘. 왜? 친구랑 만나고 했던 거야. 이놈 새끼가 돈을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알았어? 어머니가 먼저 용돈을 주신다. 아버지가 혹시 주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절 한번 탁 하고 받아야지. 꽁돈이잖아. 용돈을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 돈으로 투자, 저축.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개소리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소주가 왜 나오죠? 소재는 하는데 왜 소주가 나오죠? 소재였죠? ownership. 소유권이었습니다. 소유권.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때때로 이 소유권을 뭐로써 묘사한다? 이 번들 오브 스틱으로 묘사를 한다. 번들 오브니까 이제 한 묶음, 나무, 스틱의 묶음으로서 묘사를 한다. 이 비유가 도입이 되어졌는데 언제 한세기 전에 도입이 되어졌고 그 비유는 극적으로 변형이 되어졌어. 뭐에? 법을 가르치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것을 변형시켰어. 뭐 그렇대요. The metaphor, 비유는요 굉장히 유용하게 됐어. 왜냐? 그 비유가 우리가 ownership, 소유권이라는 것을 어떤 grouping of international rights, interpersonal rights, 이 사람 간의 어떤 그룹의 사람 간의 권리라는 것으로서 보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어떤 권리? That can be separated in 밑줄 put back together. 어떤 비유 얘들아? 어떤 권리 참? 분리도 되었다가 put back together. 다시 붙었다가 하는 이 사람 간의 어떤 그룹화시키는 그 권리를 그룹화시키는 것으로서 소유권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번들 오브 스틱이라는 비유가 오너십이라는 걸 어떻게 보게 했다 얘들아? 떨어뜨려져 separate, 분리되어지기도 했다가 같이 다시 붙기도 했다가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이 뭐냐면 내가 it's mine, 내 거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원을 첨부해서 내 거라고 말했을 때 종종 그것은 뭘 의미하게 된다? 네가 own a lot of sticks, 많은 나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 뭐?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이게
완전한 어떤 번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 중에 많은 스틱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위에서 볼게 얘들아. 뭐 이렇게 많이 있어 번들이. 위에서 본 거야. 황공포증 있는 친구 있니? 눈 감고 있어. 이걸 이렇게 묶은 게 번들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 중에서 It's mine! 이걸 내 거라고 말한다는 건 그 중에 많은 나뭇가지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separated 됐다가도 put together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외에 나머지 것들이 누군가의 다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집에 가고 싶니?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봐봐. 뭐 파는 나무, 빌려주는 나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즉, 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저당을 하는 권리, 그 다음에 라이센스, 뭐 자격증, giveaway, even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는 것까지의 어떤 자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예를 들어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 이 4층 이 전체가 선생님 학원이야. 예를 들어. 난 그런 생각, 야욕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내 학원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기 말고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 이전, 확장 이전 딱 해. 그러면 내가 여기 빌렸잖아. 빌렸다가 나가잖아. 근데 여기 들어올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뭐 비슷한 계통의 학원을 한다고 한다면 뭐 괜찮잖아. 인테리어 잘 해놨고 했으니까 뭐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해서 이 학원에 대한 권리금만 어느 정도 내가 받고 나가면 돼. 근데 예를 들어 호리호리한 여성분이 오셔서 갑자기 이 건물을 쫙 보시더니 전 여기서 발레 학원 하고 싶은데요? 다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지?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이거. 발레 학원 하는데 무슨 책상이 필요해? 칠판이 왜 필요해? 그치? 뭐 해야 돼? 이거 싹 다 내가 전에 빌렸던 임대인 내가 이거 싹 다 밀어놓고 가야 돼. 그 다음 인테리어를 여기 발레 학원이 하는 거지. 뭐 발레 학원 뭐 있니? 뭐 거울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무슨 뭐 이게 바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다리 쭉쭉 올려놓을 바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거 세팅해야지 뭐. 안 그래? 그거 파괴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 오케이?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 여기잖아.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split the stick, split up 그것을 이제 나눠놓지. As for piece of land, 이 땅의 소유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지 몰라. 소유주가 그 땅의 소유주가 있고. 은행도 있겠지. 그 저당을 도와준 은행이 그러니까 빚을 내게 해준 또 세입자도 있겠지. 뭐 거기 리스를 한 빌린 심지어 플럼버도 있어. With license to enter the land.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배관공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은 내 거일지언정 나머지는 다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따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좀 쓸데없이 선생님 TMI를 많이 붙였나? 어쨌든 그럼 결국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이 내용은 뭐란 얘기야? 뭐 심지어 오일 컴퍼니까지도 여기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치? 미네랄을 캘 권리가 있는 오일 컴퍼니. Each of these parties 이런 각각의 이론들이 뭘 소유하고 있다고? 나무들을 그 번들 속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뭐야? 권리가 되는 거야. 무슨 권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권리가 되는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 정도는 내 소유. 하지만 나머지는 다 권리야. 오케이? 볼까요? 권리. 3번이었죠? 문제 3번. 정답도 3번이었습니다. 권리. 한 사람의 그 자산의 하나의 측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스틱에 해당되는 비유였죠.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합법적 의무 아니죠. 그 자원을 발달시킬 의무 아니었고요.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입니다. 합리적으로 주장할 real estate,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뭐야, 얘들아? 유동산 들어본 적 없어요. 부동산의 부가 아니 부자야. 동은 움직일 동이야. 그러니까 땅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투자, 지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적이죠. 어쨌든 부동산입니다. real estate. 그 다음에 bundling to be shared equally tenant. 세입자랑 똑같이 나눌 건물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주로 잠깐만 piece of land 한 조각의 땅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한 조각의 땅 그렇진 않죠, 그죠? 소유주. 심지어 얘들아 이 건물에 쌤도 그거 알아요. 쌤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기를 하셔. 간판업을 하죠. 간판업. 뭐 테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다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건물에다 붙이는 건데 아무나 붙일 수도 없어요. 그 니네 알아? 그 신도시 하나 딱 올라가잖아. 뭐 저기 어디 있어? 수원의 동탄 같은데. 화성에 뭐 있지? 화성 들어본 적 있어요? 화성 신도시? 화성에 뭐 있지? 몰라. 위례 막 이런 신도시들 있잖아. 그러면 아파트들 엄청 많이 가봤어요? 아파트들 엄청 새 아파트들 많고 거기에 막 그 건물 상가들 있잖아. 상가들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 공인중개사들이 달려가. 졸라 달려가서 그 1층에 항상 무슨 공인중개사 막 대박 공인중개사 이런 거 있잖아. 공인중개사가 1층 사무실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거기도 언젠가 빼줘야 되거나 뭐 터줏대감이 있거나 막 그래요. 그러다 거기서 뭐 하냐? 아파트 계약권 해주고 그 건물 계약권 해주거든. 그 다음이 누구냐면 들어가진 않아 거기. 대신 간판업자들이 막 가서 거기 있는 거 이제 따내야 돼. 뭘 따내냐? 그 건물이나 혹은 그 라인 전체 간판권을 자기가 딸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약간 권리처럼 따낼 수 있는 거야. 분양권처럼. 그래서 그 합격이라고 당첨. 우리 간판 회사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다른 간판업에서 다른 그 건물 간판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왜? 다 나한테 와야 돼. 내가 따냈으면. 내가 디자인해서 어디 부대찌개 집이다? 그럼 부대찌개 집다. 또 신도시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네모 간판이 아니고 막 글자만 딱 해가지고 딱 박아놓는 그런 간판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 딱 해가지고 이제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소유주 역시 뭐가 포함된 거야? 간판업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야. 됐고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나 공인중개사로 바꿔야겠네. 자 봅시다. 4번. 4번이죠 4번. 소재는 뭐였니 4번?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4번은 다이어리가 소재였습니다. 퍼스널 다이어리. 18세기 19세기의 개인 다이어리가 뭐가 되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 어디에서?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그러니까 현대 주관성이라는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구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위치가 이 주관성의 그 중심에서 관계대명사죠. 적용이 있었어. 뭐에? 이성과 어떤 크리틱, 비판 이런 것들의 어떤 적용 같은 것들이 있었으며 뭐에 있어서? 세상의 이해에 있어서 스스로 자아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 같은 것 이런 것들의 일기 속에 이성과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허락해줬어. 크리에이션, 창조의 허락. 새로운 종류의 어떤 지식을 창조하게 되었다. 와, 이게 끝이야. 결국 새로운 종류의 지식 형성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야. 다이어리가. 오케이? 다이어리라는 것은, 일기라는 것은 중추적인 매개체야. 뭐를? through-which가 이제 앞에 명사 꾸며주죠. 어떤 매개체냐면 계몽시켜줄 수 있는 자유 어떤 주관들, 주제들 이런 것들이 could be constructed, 구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겠네? 즉 다이어리들이 제공해줘. 뭐? 공간을. 어떤 공간? 우리가 쓸 수 있어. 메일과 같이 뭐에 관해서? 우리 어떤 whereabout, 우리의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일상의 것들을 매일 쓸 수 있고 감정도 생각도 쓸 수 있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읽어봤을 때 disparate entities, event, happenstances 어떤 이질적인 실체나 좀 낯설어 보이는 것들 사건들이나 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이 다시 rendered insight 통찰력으로 되게 될 때가 있어. 또 이야기들이 되겠죠. about the self, 자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허락해줘. 뭐 형성을 뭐에 대한
subjectivity, 주관성에 대한 형성을 해주게 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저리 새 지식, 일종의 새 지식의, 새 종류의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쌤도 얘들아, 그 2학년 지금은 쌤도 지금 막 이 변화된 환경에서 막 어머님들과 상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쌤이 2학년 만든다고 원장님께서 딜을 먼저 해오셨어. 원장님께서 한번 맡아보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쌤 뭐 했는 줄 알아? 일기 썼어요. 얘들아. 일기 썼어. 아마 내 여기 쪽지, 요 컴퓨터 요 맨 위에 쪽지가 있어. 그 쪽지에다가 날짜, 요일 적으면서 교재 작업, 무슨 파일 하기. 그러니까 일기가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했다, 씻고 학교에 갔다. 뭐 이게 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금 보게 되면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통해서 뭘 줘? 인사이트도 주는 거야, 통찰력도 주고. 그것은 바로 강조용법이죠.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내 생각, 뭐? 자아의 생각. 그게 만들어진 형태든 탐구되어진 말로써, 글로써 만들어지거나 탐구되어진 형태 둘 다의 자아. 뭡니까? 일기잖아. 그렇지? 말로써 표현되거나 만들어진 자아. 다이어리 속에 있는 자아. 그렇지? 그런 맥락 속,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즉, 다이어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며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스스로. 또는 이 사람의 어떤 포뮬레이션, 형성 속에서 우리는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이 사람의 포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일기의 사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우리 스스로에게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표현을 썼어.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자아에 대한 통찰력이나 이야기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공론화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적인 거잖아. 나의 이야기를 니네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퍼블릭화 시킬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즉, 나에게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찾아주시는 거거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Use writing as means reflecting on oneself. 그대로 나왔죠, 그죠? 뭐라고? 글을 쓰는 건데 뭐로서? 수단으로서. 뭐의 수단? 내 스스로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에게 공론화시키도록 나 스스로를 만든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역할. 2번은요. Build one's identity.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자기 건 모르겠지만 피드백을 교육할 수 있다. 피드백 없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라이팅의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교육할 수 있다. 4번 Create alternative ego. 또 다른 자아, 대체될 수 있는 자아를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의 어떤 존재에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Selfhood. 그러니까 스스로에 관련된 글쓰기에 어떤 주제를 발달시킬 수 있다. 글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일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빈칸을 그 요약, 그 함축 내용을 풀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독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오늘 구문에는 1학년 거에 6문장인가? 그것만 보도록 할 겁니다. 몇 번이니? 문장 번호 몇 번? 23번 문장. 1학년 거 23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필기 살짝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미 쌤이랑 같이 이제 그 본동사, 준동사 파트가 1단원이었어요. 거기 쌤이랑 같이 한. 오늘은 저기만 할 거고 1학년 것만 필기랑 같이 할 거고 주말에는 2학년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기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분사의 품사는 우리가 뭘로 배웠죠? 형용사랑 부사로 배웠습니다. 부사는 사실 없어. 형용사가 맞아. 근데 왜 굳이 부사를 썼냐면 분사 구문은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그러니까 부사로 배경으로 쓰였던 접속사 주어동사가 생략돼서 만들어진 게 분사 구문 있잖아.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쌤이 이제 부사까지 써는 거고, 아마 선생님하고 한 첫 인프라 수업 때 했었던 그 전치사, 접속사, 부정사, 분사, 동명사 맞죠? 점적, 부동분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첨크워드 가지고 이제 매일 나타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마지막에 그 분사의 품사를 쌤이 이 2가지로 놨습니다. 뭐냐면 딱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ing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ed의 모양을 가진 pp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2가지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 쌤이랑 같이 했었던 능동이냐 수동이냐. 가장 흔한 문제, 제일 많이 내는 문제이기도 하고 선택형으로 요즘 많이 내는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둘을 여러분들이 ED로 비교를 했을 때 맨날 능수동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뭐로도 갈 수 있느냐? 준동사냐? 본동사냐의 문제로 많이 내요. 요즘 와서. 이게 요즘 더 추세야 사실. 능수동만큼이나 능수동이 출제 빈도율 4위거든. 근데 2학년 거는 쌤이 니네들 앞에 그 구문에 그래프를 좀 나타낸 게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출제된 걸 이제 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 뿐이야. 그거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걸 더 많이 냈을 텐데 요즘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쌤이 첫 시간에 그걸 인프라를 굳이 한 이유가 문장은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지. 그 외에 본동사가 나오려면 얘가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저는 뺄게. 접부동분이야. 접속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인 거야. 이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고 얘네들은 본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야 돼. 명형부, 명형부 해가지고 막 수업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알고 있어? 를 더 많이 물어. 그러니까 다양한 패턴으로 꼭 ing, ed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의 패턴으로도 니네가 본동사 판단을 잘 할 수 있었니? 그래서 이게 문장이라는 건 파악했어? 요걸 좀 더 많이 물어보는 추세. 그래서 아무튼 쌤은 요거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낼 수 있는 패턴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쓸게요. 첫 번째, 명사 수식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꼭 많이 내는 문제가 ing, pp죠.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를 하고 그 명사 앞자리나 뒷자리에 뭐가 형성돼? ing나 ed로 쓸게. ed 혹은 ing나 ed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쌤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차이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분사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줍니다. 근데 보통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아까도 니네 잠깐 그 독해하시다가 나왔는데 given이 문장 끝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예외적인 형태도 가끔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식어구가 분사 하나다? 그럼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근데 얘네도 동사에서 나온 모양인지라 이런 능동인 패턴에는 이제 목적어라는 명사들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보통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명구죠. 그 밖에 어떤 뭐 부사 단어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면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차이인 것 뿐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명사 앞이나 뒷자리에 있으니까 첫째 얘네들은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기준이 안 세워지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매번 헷갈리는 거야, 진짜.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 판단이 이루어져서 얘가 분사라는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ing, pp의 행위자가 누구야? 수식받는 이 명사인 거야. 그래서 얘가 직접 그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 가지고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능동인 것이냐 아니면 수동인 것이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돼. 첫 번째가 해석으로 접근해야 돼. 얘가 하냐 되냐. 근데 이 명사가 직접 하는 것도 같고 되는 것도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가야 돼? 뒤에 이제 따라오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다. 알겠니? 근데 이게 풀다가 보면 보이다 못해 썩은 물이 돼버리면 그냥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만 푸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해석이다. 알겠지? 그래서 해석하고 검사로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해야지 무조건 검사부터 하면 되겠지. 이건 또 틀립니다. 알겠죠? 이러다 또 실수가 일어나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얘들아 보어입니다. 보어다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겠죠? 2형식 동사 패턴과 이제 5형식 동사 패턴의 보어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아이를 보충해 주느냐의 관건인데 첫 번째 2형식 패턴에서는 우리가 흔히 2형식 동사 뒤에 ing나 어떤 ed가 나오게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죠. 걔의 주체를 항상 찾으셔서 주체가 누구? 얘죠. 얘가 주체가 돼서 얘가 직접 하는 능동의 패턴이냐 아니면 당하는 수동의 패턴이냐를 인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역시 하는 것도 되는 것도 같다? 그럼 우리가 뭘 본다? 역시 목적어나 전명구를 보게 된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능수동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 오늘 수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럼 별개로 준동사냐 본동사냐를 판단했을 때 니네가 동사의 ed 모양을 봤을 때 얘가 과거 동사구나 아니다 얘는 과거 분사 pp구나 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이제 세워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무슨 얘기냐? 과거 동사라는 건 결국 태로 봤을 때 능동의 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 뒤에는 뭐 오는 건 계속 똑같아. 목적어가 오는 건 동일합니다. 혹시? 근데 쌤 자동사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목적어 타령하세요? 근데 수동태랑 비교 문제를 하려면 거꾸로 수동태가 될 수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여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여야 돼.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자동사 갖고 내리는 문제를 하면 자동사 몇 개 외워서 수동태로 썼네? 뭐 예를 들어 happen 같은 동사 발생되다 되다? 수동 아니야? 그래서 be happened 쓸 수 있지 않아? 이런 장난질 그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적 이런 거라면 다 타동사를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분사구나 수식어나 보어로 쓰이는 분사구나 라는 판단이 되려면 뒤에 보통 부사나 전치사 명사구 덩어리들이 뒤에 쫓아오게 된다.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능수동 가지고 이제 명사의 행위자, 주어의 행위자가 직접 하느냐 당하느냐를 가지고 했는데 5형식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 주어 동사 관계, 즉 주술 관계라고 하죠. 목적어와 보어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관계를 취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왜? 왜? 6층이야. 여기 4층이야, 참. 밖에 창문을 왜 봐? 누가 너 보고 있어? 그러면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요 보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ing나 ed가 있는 거야. 그럼 이 ing-ed 관계는 누구의 관계? 앞에 있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프레임만 열심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암기가 여기 덧붙여줘야 돼. 쌤이 항상 강조한 2형식 동사 비다, 비컴다, 겠다, 그러다, 보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스미다, 그러다, 스메다, 테이다, 스남다, 빌다, 프로부터 나과 같은 2형식 동사나 그 밖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준사역 동사, 뭐 투부정사, 목적어 취하는 타동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동사들, 그치?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그 다음 능수동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인지도 항상 있으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이렇게 챙겨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분사가 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가 답니다. 그죠? 명사 수식이냐, 보어냐, 분사 구문이냐. 분사 구문의 형태는 아까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어떤 분사를 쓰면 어떤 분사 만들었지? 부사. 이 분사 구문이 원래 배경에 있는 부사 자리에 있는 접속사절을 생략해서 ing, pp 만든 거잖아. 그래서 문장 이 분사의 위치가 분사 구문의 분사의 위치가 어디야? 컴마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 하면 잘리겠다. 요 자리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이 컴마가 기준이 될 것이고, 역시나 ing, ed 앞에 또 다른 명사인 주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주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 역시 하는 능동인 것이냐, 아니면 그 동작을 당한 수동일 것이냐. 그치? 역시 이 맥락에 있습니다. 역시 검사는 목적어의 유무다. 오케이? 사실 이게 끝인데 뭐 변칙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있죠. 우리 지난주까지 3회차 수업할 때까지 3, 4회차 수업, 지금 5회차 수업이죠. 사실상 네 번째 주.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위드 분사구문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독해할 때 쌤이 나올 때마다 이거 위드 분사구문이지? 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드부터 ing, pp까지가 전부 다 무슨 역할? 배경,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분사구문은 어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 앞자리나 문장 뒷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ing, ed의 행위자 누구? 얘입니다. 명사. 얘를 명사가 ing 하면서 한 채로, 되면서 된 채로. 끝. 더 이상 내가 이 필기를 너희들한테 할 일은 없을 거야, 사실. 오케이? 왜냐면 쌤이 니네들한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릴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나 저거 아는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심지어 중하위권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100날 100번 1000번 들어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적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프레임은 알아.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제 올고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제가 오는지 다 알아. 근데 적용을 100번 1000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프레임만 알고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요 계속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을 거야. 변수를 계속 보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또 변수가 또 뭐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뭐일 때? 감정동사일 때 또 이따 나올 거거든요. 감정동사일 때 또 예외가 있죠, 그렇죠? 예외가 아니라 또 이제 적용 범주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필기 싹 해주시고 바로 화면 틀도록 할게요. 쌤 물 좀 잠깐 떠올게. 요 필기 잠깐 해주고 계세요. 잠깐만. 자, 2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싹바싹 말랐어. 화면이 많이 잘렸겠는데? 자, 봅시다. 23번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짧은 거 왔다 갔다 하게 들어갑시다.
이 형광등은 말이죠. 그 fluorescent light. 이 형광등은 역시 요게 비동사일 거야. 캠비도 비동사죠, 그죠? 그리고 ing 나왔고 이 조명이 타이어 한다는 얘기는 이제 타이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뭐니 감정동사잖아, 그치? 이게 감정동사입니다.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능동으로서는 피곤하게 하다고, 피곤해 할 때는 be tired 수동태로 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은 감정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사물이나 혹은 우리가 무슨 뭐 방법, 추상적 표현들 있지? 걔네가 주어로 쓰일 때는 항상 주는 대상이기만 하다, 감정을. 그래서 능동으로 쓰는 거 맞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 instead of making guesses, 어떤 추측을 하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시스템을 따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이 먼저 뭐가 서셔야 돼? 아, 명사 뒤에 ed가 나왔구나. 아, 이게 과거 분사구나. 즉, 품사상으로는 뭐다? 형용사구나. 판단이 먼저 서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ed가 pp구나라는 판단이 서셔야 되고,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도록 pp된. 동사 뒤에 if는 뭐니 얘들아? 동사 뒤에 if. 아까 질문도 왔었는데 동사 뒤에 if는 뭐야? 명사지, 명사. 그치? 동사 뒷자리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지 아닌지야. 시제 예외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원래 시제 그대로 쓰면 돼. if절에 뭐 현재 동사가 미래 의미 나타내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알겠지? 동사 뒤니까 얘는 그 시제 그대로 쓴다. will 원형 쓸 수 있어 얘. 알겠지? 만약이라면 못 쓰는데 인지 아닌지니까 쓸 수 있어. 그들의 과학자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입증하기 위해 설계된 어떤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 과학자들은 추측하지 않고 시스템에다 갖다 대본다. 이 얘기죠. 그렇죠? 다음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surveying이라는 게 우리 제공하다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rather, 오히려 연결사로 쓰면 it should function at, 그것은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ing가 나왔어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신호죠. 컴마는 보통. 그러니까 컴마로 쓸 수 있는 조건부가 3개밖에 없어요. 봐봐. 첫 번째, 컴마는 뭐야? 부사와 주어 동사의 경계선을 나타낼 때 컴마 쓸 수 있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나열 컴마. 세 번째는 뭐야? 즉 컴마.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컴마라는 기준은 항상 내가 할 얘기의 덩어리는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덩어리가 전개가 될 거야. 오케이? 이제 그 기준선이 컴마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어 동사의 형태가 펑션은 보통 as랑 같이 쓰여서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따로 ing가 나왔다는 건 얘 분사 구문이구나. 뭐가 없는 앞에 주어가 따로 없는.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시야. 이시 이제 역할을 해야 될 형태가 되겠죠. 제공하면서 강화시키도록 그 richness of the content of the message.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being passed across.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의 항목에 풍요로움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 풍요로움을 강화시켜줄 역할을 하면서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보완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더 덧붙여줘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동으로 쓰인 거 전혀 위화감이 없죠. 한다라는 게요. 26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회를 한번 취해보세요. 어떤 기회? To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들여다볼 기회를 한번 취해보시고 manufacture, and 다음에 동사원형 나왔다라는 건 앞에 쓰인 이 take와 병렬 구조 아니겠어? 그치?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투부정사의 병렬도 되겠네? 그치? 어쨌든 만들어보세요. 미소를. 뭘 사용하는 미소? 그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그러니까 네 얼굴 절반만 좀 내려간 절반만의 얼굴을 사용하는 그런 미술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 요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미소라는 것이 사용을 한다 자체의 말의 뉘앙스에 책 좀 많이 자꾸 기준을 그런 친구들한테 대해서 미안한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오버해서 이런 뉘앙스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 뭐 매거진이나 뭐 뉴스페이퍼 같은 애들이 응? 매거진이나 뭐 이런데 뭐 포스터, 매거진, 뉴스페이퍼 대주어라 동사라 말하는 주어가 동사다 말하는 이게 뭐니? 잡지. 잡지라는 거 요즘 쓰지도 않지, 그치? 근데 뭐 잡지 같은 거 보니? 잡지라는 개념을 잘 모르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데니아라고 말하는 잡지 말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수식을 받는 명사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사가 그 수식을 하는 애 행위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털컥털컥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거진이 말한다 이 개념이 아니지. 뭐야? 얘는 실제 사전적 의미로 이런 게 있어요. 적혀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혀있다. 오케이? 그래서 데니아라고 쓰여있는 잡지.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적혀있는 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뭔가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적혀있는의 의미로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소가 뭔가 낮아진 절반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들을 담고 있는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얘가 하는 것 같기도 당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럼 뭐다? lower half of your face가 명사니까 목적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능동 맞게 쓰였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구조로. 다음 한번 가볼게요. 27번. grow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grow라는 동사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grow는 주어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동사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얘 자체가 자동사로 쓰여서 잘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누가 잘하? 주어가 잘하는 거야. 얘가 잘하다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목적어가 명사로서 나와 있다 라고 하면 grow는 키우다가 됩니다. 그럼 잘하는 건 누구야? 얘야, 얘.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타동사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우리의 토양이 건강치 못해. So are friends. 그래서라고 하면 안 돼. So 동사 주어야 얘들아. 뭐야 얘들아? 주어 역시 그래. 이런 표현이죠. 주어도 그래. So am I, so do I, so can I. 이거죠. Neither do I, neither can I. 식물도 역시 그래. 건강치 못해. 어디에서 키워진? on it. 그 위에서 키워진. 그 위 뭐? 토양. 영어에서는 병적으로 대명사 많이 쓰는 언어니까 대명사 나오면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가지 말고 뭔지 다 파악하셔야 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그 토양 위에서 자라진 식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P 가능하다. 명사 뒤에 grow이니까 이 grow는 뭐? grow. ABC 형태죠. 모양이 다르니까 그냥 대놓고 PP. 자, 28번.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이제 좀만 힘내. 동물 카툰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after animal are 얘가 부동사죠? 그럼 잠깐만 made의 목적어도 없이 전치사 명사 나왔어. 그럼 얘 뭐란 얘기? PP란 얘기. characters and toys에 나온 수식어구나. 이렇게. 그리고 after animal 동물 후에가 아니야 얘들아. 뭐가 있지? name after, made after 뭐뭐를 따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도 그거죠. 의미. 그러니까 동물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특징과 캐릭터와 장난감 이런 거죠. 그렇죠? 쌤은 그 펭수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400안 눈 알아?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약간 좀 눈 말똥말똥하게 되고 그 400안이 뭔지 알아?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캐릭터였어 처음 나올 때. 팽아 그 만화에 대해서 그냥 만화도 아니지 그 뭐야? 약간 무슨 막 약간 그렇잖아 그런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놓고 막 하는 애잖아. 유튜브 맞아 유튜버로 시작했지 그래서. 그래서 펭수라는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우리 애들이 막 유아 5살 6살 막 이럴 때였거든. 울지 않은 게 다행이죠. 뭐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런 캐릭터 했더니 젠장 EBS더라고. 야 EBS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 그지? 참 방귀대장 뿡뿡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흉측한 주황색 캐릭터 그지? 뭘 형상화하는지도 모르겠네 그지? 어쨌든 얘 PP였다. 그래서 made after, named after도 있는데 named after도 뭐야? named after 무슨 왕 이름 하면 이 블루투스가 왕 이름이었대 원래. 그 블루투스의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거. 그지? 그래서 따서 뭐를 따서 PP된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런 캐릭터나 토이스들은 보통 가장 좀 변형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야야야 요거 네모칸 쳐요.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게 될 거야. 이거 좀 생소하신 친구들도 있죠. such 명사, as 투부정사 혹은 불완전한 문장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거든. 나중에 고2 때는 이제 그거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 안 보는 학교들은 상관없는데 서술형 보는 학교들은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올 때 있어. 행복하지? 안 하는 학교들은? 자, 그래서 resemble humans, 인간들을 닮아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들을 닮아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펭수가 사람처럼 그지? 한다든지. 펭수는 원래 두 발로 걷죠? 직립보행하는 동물들, 그렇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변형된 캐릭터의 특징들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29번 가자. 다 왔어 얘들아. 끝. 안 할 거야 이제.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참아. 여기 봐. 여기 봐. 오늘 뭐해? 오늘 색칠 공부해? 쓰고 있구나. 자, 학생과 교수는 뭘 가진? Years training and special degrees in sports business. 스포츠 사업에서 전문화된 어떤 학위나 훈련을 수년간 해온 이 학생과 교수들은 They also find 목적어 ing 보시게 되면 5형식 패턴이야. 가끔 투부정사 나올 때 있거든. 그때는 3형식 패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ing, pp 나왔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앞에 목적어와의 관계, 목적격 보호야. 또 근데 게다가 기분이야, 기분. 기분은 뭐냐면 여기 봐봐. 사형식 동사 특 수동 형태로 되었을 때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강명사 하나 나올 때가 있어. 그냥 명사. 근데 얘가 전치사를 달고 명사가 올 때가 있어. 얘뿐 아니라 bring, send, show, teach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도 다 to 쓰는 전치사 명사. 기억나? 중학교 때 외웠던 거? 또 무슨 전치사 for 쓰는 거 기억나? make, cook 뭐 이런 거 기억나? sing 얘도 수요동사야. of 기억나? of는 알아야지. of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전치사 of 쓰는 수요동사. ask 기억나? 그런 거. 어쨌든 그 동사에 맞춘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명사가 나올 때는 반의어로 해석하시면 돼. 이 명사를 받은 선생님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못 오지 않나요?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수요동사야. 오케이? 명사가 올 수 있는 동사는 5형식 동격 동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걔까지는 가지 말자. 어쨌든 명사를 받은이라고 해석해야 돼. 투명사는 이거 해석하시면 편해. 이 명사에게 수동의미 주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알겠지? 요거는 이제 사형식 동사를 그 기본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할 거야. 그럼 얘 뭐니? advice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충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충고? 그들의 일을 하는 방법. 뭐로부터? 친구와 가족과 완전 낯선 이로부터 전문 지식 없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충고를 받는 스스로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한번 해석해보라고 할 거야. 이거 뭔 소리일까? 다시 한번 니네 의미로 한번 그거 파악해봐. 이게 뭔 소리인가? 뭐 책봐도 되고 이거 봐도
내일이니? 태국하고 축구하는 거 내일인가? 목요일이지? 그지? 쌤은 못 보겠네. 몇 시야지? 8시부터 하지. 한국에서 할 때 8시인가? 하이라이트나 봐야겠다.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슛. 황선홍 감독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왔어. 근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선홍아 이리 와봐. 너 이 새끼야 흥민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갑자기 작은아버지도 오시더니 너 이강인 뒤로 좀 뺐어야지. 너무 올려서 쓴 거 아니야? 그걸 들으시던 아버지도 김민재는 무조건 폭백에다가 뭐 김영권이랑 같이 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갑자기 이런 거야.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 황선홍 감독. 국내에 지금 골을 몇 번째로 많이 넣니? 탑3 안에 들어. 손흥민도 탑3 안에 들지만 누가 더 많이 넣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황선홍이 A매치 골 제일 많이 있는 탑3 안에, 국내 선수 중에 탑3 안에 들어. 많이 넣었죠. 50몇 골 넣었을걸? 아무튼 그런 전문가들이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충고를 받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 나 이 바닥에서 3, 40년 한 사람인데 충고를 받아. 근데 누구한테? 그들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독은 이렇게 해야 돼. 흥민이는 이렇게 써야 돼. 강인이는 이렇게 써야 돼. 를 내가 이 바닥에서 3, 40년 돼서 내가 알아서 할 것을 스포츠 비즈니스는. 그치? 보는 사람들이 원체 많고 매니아층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충고를 받아? 야 선홍아 이 새끼야. 작은아버지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제발 누구는 이렇게 써주세요. 막 이지랄 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같은 정세는 어디 유튜버들 그치? 지네가 뭘 한다. 3, 40년 한 전문가들. 황선홍 감독 이번에 뭘 쓸까요? 요지랄. 포팩 쓸까요? 쓰레팩 쓸까요? 요지랄. 그치? 그런 거 한다. 전문 지식 없이. 그치? 그 얘기야. 스포츠는 특징이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구문에는 2학년 문장 갖고 할게요. 한 10몇 문장 되거든?